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전개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 이걸로 기소를 한 모양입니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부분을 검찰은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이 빼돌렸다는 거는 이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북한에 몰래 주었다. 이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 다 빼고 경미한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다.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자신의라는 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죠. 그러면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한다.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 불이나 받고 초청장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실토를 뒤집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대실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노력들 한번 보시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을 회유했다. 이런 거. 물론 박찬대 최고위원은 어제 해명을 했는데 자긴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누가 언제 이화영 만났다고 했습니까? 이화영 측.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기자들 앞에서 부인한 부분은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이화영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답니다. 원래 질문은 이화영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이화영을 면회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화영의 변호사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측이라는 게 그 외에 아무도 없습니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어제 입장을 보면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측을 회유하고 그 이어서 바로 이화영 측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얘기를 했던 그 부인, 실제 이화영 측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 부인이 탄원서를, 재판부가 아니고 탄원서는 원래 재판부가 내야 되는 겁니다. 형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민주당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민주당이 탄원서를 왜 내죠? 민주당과 합동으로 뭔가 대여 공세를 벌이겠다.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설, 회유설 이런 거를 오히려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자기가 면회를 하고 옥중 편지를 받아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만 북한 측과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좀 신경 써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까지를 그러면 진술했다는 얘기냐. 그런데 그 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다 털어놨다.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건 하지 말라고 해서 변호사 얘기가 그러면 그냥 진술서만 내겠다. 근데 그것도 내지 말라 그러는데 내겠다더라. 여기까지 사실상 털어놨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일련의 이화영 부인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공작이다. 그 다음에 뭐 박범계 전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수원지검 앞에 가서 농성을 벌였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원들이 특별면회 릴레이, 근데 그거 다 거부됐습니다. 특별면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특별면회를 허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뻔하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최악의 사법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화영을 국회의원들이 가서 안면으로 직접 회유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면회는 특혜입니다. 아, 그 특혜를 주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한두 명 정도는 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특별면회 제도를 장애인과 노약자 위주로 바꿨지만, 그러나 뭐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뭐 특별면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별면회를 하면 메모만 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녹음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회유를 했는지. 아마 은근히 회유를 하려고 할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 부인을 시켜서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과정이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한 건데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을 왜 봐주기를 하느냐. 봐주기라는 게 뭐죠? 결국은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이 실토를 하면서 검찰이 죄를 깎아줬다. 딜을 했다. 이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의 그 기획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게 대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타깃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타깃을 딱 조정을 해서 김성태 쪽의 타깃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김성태를 봐주고 김성태와 딜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재명 별도로 하면 김성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을 건드렸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김성태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가 결국은 검찰이 봐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김성태가 거짓말을 풀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지금 주장이고 여론전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또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다 더 상세하게 기억을 되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쌍방울 임원들, 뭐 방용철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 플러스 국정원 문건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이게 불법이거든요.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이 불법이니까 유엔 제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마 이 불법을 그냥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 실행하는 것이 그 꺼림칙하니까 아마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치 뒷받침을 하는 것처럼 뭐 우리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험을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그 문건을 재판부가 압수를 했거든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토한 부분, 김성태 전 회장이 진술, 쌍방울 임원의 진술, 국정원 문건 4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 3가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김성태를 기소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봐주기를 했느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검찰이 이럴 수가 있죠. 김성태 전 회장을 일단 기소를 해놓고 6개월쯤 지나면 추가 기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풀려납니다. 구속기한이 만료돼서. 그때 추가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죠.
아마 그걸 위해서 대비해놨을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친절하게도 김성태 전 회장을 타깃으로 해서 뭐 봐주기 우는 뭐 김성태 회유 우는 이런 주장을 펼치니까 검찰은 잘 됐다. 그럼 이번 기회에 김성태 전 회장도 우리도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소하고 그러면 뭐가 되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화영 회유에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김성태를 타깃으로 지금 총공세를 펴는데 그게 결국은 이재명 본인을 위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자기 모르게 부지사가 북한하고 자기의 방북을 협상을 한 것처럼 자꾸 지금 몰아가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진실은 분명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걸 가리려고 하고 자꾸 이런 꼼수 저런 꼼수 그런데 결국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어제 검찰이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한테 물론 익명 브리핑이죠. 거기에서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언급을 했고요. 물론 시기는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영장 청구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뭐 대북 송금 문제 하나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보다는 백현동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난 2월에 청구했던 구속영장과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죄, 대장동 배임죄 이걸 묶어서 했죠. 지금 백현동을 만약에 거기에 비자금 저수지가 아직 발견이 안 된다면 백현동 배임죄 그리고 대북 송금에 관한 제3자 뇌물죄 아마 이렇게 엮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글쎄 뭐 대략 보면 뭐 저는 9월 정도로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백현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뭐 이렇게 진척이 많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뭐 조금 빨리 하면 뭐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8월 15일까지 국회가 없는 기간입니다. 그때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내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는 꼼짝없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백현동 수사의 진척을 보면 아마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빨라야 16일부터 진행되는 임시국회 그 회기 기간 내지는 9월 1일부터 진행되는 정기국회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수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타겟이 빗나가니까 이번에는 김성태를 타깃으로 또 2차 공작을 벌이고 있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